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 헬스의 조세김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비탈리 헬스의 조세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진짜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날씨가 너무 선선해져갖고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원장님 사실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라톤. 예. 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는 수영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예. 그렇게 병행을 하시는구나. 저처럼 이렇게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오늘은 비 오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냥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 시간에 또 다른 운동을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독감 시즌 또 뭐 코로나 시즌 알레르기 시즌 뭐 여러 가지가 막 겹치고 진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장기침 많이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번 가을 가을 초가을서부터 네네. 예, 호흡기 감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바쁘죠. 맞아요. 진짜 환자분들 많이 내원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호흡기 감염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 호흡기 감염 요게 도대체 뭔가 예. 궁금해요. 예, 호흡기 감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손쉽게 오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에서 호흡기 감염이 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백테리아로 또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감염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침, 그다음에 쉰 목소리, 네. 그다음에 피로 및 에너지가 부족하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콧물, 그 다음에 이제 림프종 부종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 목에 있는 림프들이 이제 붓죠. 맞아요. 감기가 오면서.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너무 심하시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진료를 해드리고, 그렇구나. 예, 클리닉에 못 오시는 분들은 네네. 아니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게 호흡기 감염 중에서 이제 상부인지 아니면은 이제 하부인지 네. 그거를 잘 진단을 해갖고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예. 상부 호흡기와 하부 호흡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뭐 상하라는 건 저희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 걸까? 어느 예. 부분까지를 상부 호흡기라고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해요. 예,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목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네. 예, 상부 호흡기 감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목에서부터 윗부분. 예, 그다음에 네. 목 밑으로는 하부 네. 호흡기 감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상부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감기 아니면 후두계염, 후두염 네. 그런 것들로 일단 나타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콧물이 나온다든지, 맞아요. 예, 열이 조금 있다든지, 네네. 이제 기침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시죠. 맞아요. 그리고 뭐 목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상부 호흡기 감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하부 호흡기면은 이게 목 보통 아래로? 목 아래로 있는 건데 기침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 이제 기침도 하부로 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기침이 목 위에서 올 수도 있고 목 밑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네네. 브랑카이러스라고서는 이제 하부 호흡기 같은 감염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기침을 하실 때 이 가래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폐 쪽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 해드려야지만 저희가 네네. 정확하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아프면 그냥 가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상부냐 하부냐 요것도 또 구분을 해야 하고 그러면 상부 호흡기 감염의 원인과 또 하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약간 조금 어떤 원인이 살짝 다를 것도 같고
있고 연관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상부호흡기 감염의 원인부터 좀 찾아볼까요? 예, 상부호흡기 그러니까 감염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예, 올 겨울이,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네네. 아주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건데 네. 이제 건강하시고 무슨 다른 질병이 없으시고 이제 약을 안 잡수시는 분들은 클리닉 저희들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네. 이제 며칠이면은 다 떨어지는 증상들이에요. 가볍게 왔다 가볍게 가는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다음에 약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 네네. 이것이 조금 더 하부로 네. 호흡기 감염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깊어질 수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트리트먼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병이든지 간에 가볍게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약자분들은 사실 좀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 상부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약자들과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아이들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좀 잘 안 씻어서 뭐 요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손 씻는 거를 저희가 항상 네네.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네. 예, 20초 동안 손 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도 없지 않아요? 어른도 없습니다. 요새는 좋은 게 네네. 이제 뭐 애플워치 같은 거 차면 이제 손 씻을 때 20초 그 타이머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마칩니다. 하도 환자들을 아니 많이 그리고 봐서. 양쪽에 다 차셨어요 진짜. 그럴 만큼 이제 요새는 그런 걸로 또 시간을 예전에는 그래서 애플워치 있기 전에는 노래 불러라 사한 토끼 토끼야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네. 그게 한 20초 30초 된다 뭐 이랬는데 예. 짧게 씻어도 안 되고 꼭 좀 시간을 한 20초 이상은 씻어줘야 좀 세균이 떨어져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기침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기침에서 네. 나오는 그 드롭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말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안에 네, 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호흡을 하게 되면은 감기가 걸리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뼈 아프게 배운 것 중에 몸으로 배운 게 비말 감염이다 해가지고 재채기할 때 이렇게 손바닥도 아니라 여기 그렇죠. 이렇게 옷 입는 대로 해라 뭐 이랬잖아요. 근데 예. 사실 저만 해도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냥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기침을 하셨으면은 네네. 그 세니타이저 네네. 그 알코올 베이스 된 거 네네.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고 네. 더 좋은 거는 항상 물하고 비누로 닦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사실 요런 것들을 잘 못하고 뭐 기침도 있는 대로 그냥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잘 감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감염되다 보면은 집안 분들이 다 같이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 아무리 깨끗해도 애가 다 묻히고 오면 또 그게 다 전염이 될 테니까요. 예. 요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부호흡기 감염은 어떻게 그럼 원인은 요런 것들로 인해서 걸리는데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상부호흡기는 간단하게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들었을 때 네네. 이게 상부호흡기구나라는 그런 거를 간단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부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10일이 넘다거나 네. 2주 정도 넘게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전혀 가라앉진 않으시는 분들은 네네. 물론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체스트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네네. CT를 찍는다든지 피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는 더 많이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네네. 예,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도 훨씬 어쨌거나 하부로 내려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좀 디테일해지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그 바이러스 감염인지 세균 감염인지 저희가 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예,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네. 의사로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클리닉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독감인지 아니면은 다른 바이러스인지 네. 아니면은 스트랩 인펙션인지 네.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증상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심하게 오신다든지 열이 높다든지 처음부터요. 예. 네네. 그다음에 기침을 하실 때 아주 안 좋은 색깔, 그러니까 그린 색깔 같은 걸로 네네. 이제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너무 힘들다든지 맞아요. 그런 숨쉬기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 백테리아 인펙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처음서부터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요렇게 감염되는 것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균 같은 거 뭐 비말, 감기 같은 건 그렇게 됐잖아요. 예, 전염은 다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든지 백테리아든지. 다 똑같군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배웠던 그런 네네. 똑같은 거를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네. 예, 손 깨끗이 닦으시는 거. 그다음에 올 가을이나 겨울에도 공공장소에 가실 때는 네네. 대부분 마스크를 쓰시는 게 네.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지난달에도 왜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공장소 가실 때 본인은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공공장소 몇 군데 뭐 쇼핑몰이라든지, 또 마트 같은 데 가니까 확실히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게 그거 잘하고 활동기가 계시는 되니까. 거예요. 네네.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비탈리헬스의 조세김 원장님 모시고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365일 늘 달고 사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환절기 추워지는 계절 변화일 때 더 심해지는 것뿐이지 노상 뭐 감기와 독감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코로나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비말 감염으로 감기 증세도 앓고 뭐 또 독감도 앓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더 깊어지는 2차 감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구별법 뭐 요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보통 감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90%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을 안 해드리는데 이런 증상이 한 2주 정도 넘게 있으신 분들 네네. 아니면은 증상이 계속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는 분들 네네. 아니면은 감기가 걸렸을 때 평소보다 열이 더 많으신 분들 고열이 많이 나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세균 감염,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직접 봤을 때 네네.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고령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HIV 인펙션이 있으시다거나, 이제, 네. 면역성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찍 훨씬 더,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보다. 이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생제까지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단계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또 많은 퍼센티지의 분들이 또 이렇게 가잖아요. 항생제 받을 때쯤 되면 이미 몸과 마음이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힘들어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뭐 예방법은 계속 말씀하시는 그 방법인 거겠죠? 잘 씻고, 그렇죠. 잘 그렇죠. 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예, 예방 접종하는 것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네.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네.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RSV라는 새로운 예방 접종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꼭 맞으시는 것들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지난
지난주인가요?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면서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께 독감 주사 안 맞으세요? 그랬더니 은근히 독감 주사 전 평생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맞고 나니까 더 아파요. 막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항상 저희가 많이 접근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네네. 예, 예방 접종이라는 거는 물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맞는 거지만은 herd immunity,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네. 그 병균을 옮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맞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거나 고령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네. 위해서 맞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아우, 근데 진짜 가볍게 그냥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생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꼭 그렇죠. 2차 감염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그 항생제 먹기 직전까지 사실 우리가 뭐 민간요법 뭐 요렇게 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요렇게 해라 뭐 요런 것들 굉장히 많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생강차를 다려 먹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현대 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예. 어떤 집에서 자가 치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볍게 감기가 왔을 때 우리가 트리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런 것들은 실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취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입증이 된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에서는 물론 좋은 손 위생 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타일러놀 그러니까 아세트아민오펜 그런 것들을 네네. 보통 500mg에서 1000mg씩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 에트로벤이라는 네. 이 기침이 심하신 분들은 인헤일러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방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옥시타졸린이라는 이 코에다가 넣는 약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콧물 많이 나오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사실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13 빌리언 그러니까 13 빌리언 정도 되는 네. 예, 그 정도 되는 유산균을 하루에 하나씩 그 계절 동안에 계속 잡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환절기일 때 그렇죠. 그냥 내내 먹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13 예, 빌리언. 빌리언 그러니까 네. 요게 장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좀 좋은 유산균을 먹어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요걸 먹어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저희 클리닉에서는 권장해 드리는 게 계절 동안에 네네.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를 잡수시는 것이 네. 면역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1000mg 정도 하루에 하나씩 잡수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5000 IU. 네. 그러니까 밀리그램이라고 안 하고 IU라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IU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 D- 외우기 예. 쉬운데요. 가수 이름에 아이유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른분들, 그러니까 18살 이상 되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처방전뿐만 아니라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아무데나 사실 수 있는 거로 계속 섭취를 해주시면은 감기라든지 그런 거에 네. 더 쉽게 나실 수가 있고 감기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예 예방할 수도 있죠. 예, 예방할 수도 미리미리 이렇게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C, D 같은 거 꾸준히 복용하고 내 면역력을 높여놓으면 사실 몸이 건강하니까 좀 막아낼 힘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몸에 쌓아두면 와도 살짝 경미하게 왔다가 그렇죠. 손님처럼 조용히 이제 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꼭 항생제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8세 이상인 성인을 위한 치료고요. 그렇다면 어린이를 위한 치료도 있겠네요. 예,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타일러놀 물론 열이 많이 나올 때는 저희가 4시간에 한 번씩 어린이들은 타일러놀과 그다음에 아이비프로펜을 4시간을 이렇게 해서는 격식으로 네네. 이 40, 번갈아 가면서. 예, 48시간 동안 계속 먹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러면은 열을
낮춰줄 수가 있고 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훨씬 더 활동적으로 금세 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덜 힘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예, 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꿀, 아, 진짜요? 예, 꿀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꿀은 기침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살서부터 5살 되는 어린아이들은 한 2.5ml 그 정도 밤에 자기 전에 아, 자기 전에. 예, 꿀을 하나 먹이고요. 네. 그다음에 6살부터 11살 어린이들은 5ml, 그러니까 그 정도 먹이고요. 그다음에 네. 12살서부터 18살 어린아이들은 10ml 그 네, 정도까지 10ml. 예, 10ml 네. 예, 그 정도 먹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꿀이, 저는 사실 왜 너무 어린 나이에는 꿀 먹이지 마라. 어르신들이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는 그 꿀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잔물들이 많았는데 요새 아. 나오는 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네. 꿀도 사실 때 네. 예, 그냥 음식에서 타는 그런 꿀, 그 왜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네네네. 말고 오리지널 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직접 이제 이렇게 채취한 것들,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요새는 뭐 올게닉 그 섹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에트로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을 위해서도지만 어린애들을 위해서도 네.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어린애들 같은 비타민 D는 어린애들한테는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권장을 많이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비타민 C 네, 네. 8살까지는 매일 1mg에서 2mg. 아유, 조금만 먹여도 되네요. 예. 네네. 그다음에 보통 요것도 계절 동안에 계속 먹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새 그 파우더로 돼 갖고서는 그 이머전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렌지 색깔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 예,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 유산균이 참 좋다 하는데 이 유산균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균의 그 역할이 뭐 이렇게 면역력을 이렇게 증강을 시켜주는 건가요? 저는 이제 유산균 하면 하도 워낙에 한국에서 선전하던 걸로는 이제 쾌변을 본다 뭐 이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요새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갖고서는 네네. 이 대장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네. 예, 좋은 병균하고 나쁜 병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쁜 병균이 몸에 들어와도 좋은 병균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저희가 많이 잡수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알아야만 이게 모르는 채로 도대체 그걸 왜 먹어? 필요성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데 알고 나면 그래서 이런 걸 좀 먹어주라는 얘기구나. 그런 이제 좀 지식이 좀 생기는 거네요. 예. 네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의 이제 감기 증상이 조금 있으려 할 때 혹은 감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질환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옮겨 다니고 있는 시즌일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방 접종하시는 거는 꼭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요새는 이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시면은 저희가 처방약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일 안에 증상이 생기신 후 3일 안에 네. 전화를 주시면 약 처방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빨리빨리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죠. 증상이 있으면 이제는 진짜 치료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걸린 후에라도 빨리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들 하시고요.